그러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거기에 펠로우 2년까지 하면 총 7년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의대생TV의 최형준입니다. 오늘은 소아정신과 분야에서 정말 권위자 분을 모셨는데요. 교수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천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정신과 실습을 돌 때 제일 좋아하고 제일 닮고 싶다고 생각했던 교수님이 딱 소아정신과 교수님이셨거든요. 소아정신과 교수님은 다들 좀 젠틀하고 되게 온화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자들도 저를 제일 닮고 싶은 교수로 꼽았으면 좋겠네요. 얘들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좀 말해줘. 다들 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좀 그동안 ADHD나 자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소아정신과라는 요과, 사실 의대생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신과의 한 분야인지 소아과의 한 분야인지부터도 좀 헷갈리는데 소아정신과가 어떤 과인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혼동이 좀 되죠. 이게 앞에가 소아가 붙다 보니까 소아과라고 뭐가 자막이 잘못 달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신과가 아이덴티티가 맞는지 소아과 아이들 쪽이 아이덴티티인지 혼동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정신과가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신과.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의대생 TV니까 우리 의대생들의 타겟으로 해서 제가 의대스럽게 하면 이제 의과대학 졸업을 하고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레지던트를 4년을 해요. 그 다음에 소아정신과 펠로우십 트레이닝을 2년을 해야지 소아정신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따고 그 다음에 펠로우를 해야지 펠로우 2년을 해야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될 수가 있는데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싶다고 소아과 레지던트에 어플라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길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가 돼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나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정신분석적 그런 기본 컨셉, 기본적인 애스펙트에서 트레이닝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발달이라든지 또 부모와 아이의 자녀 관계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또 가장 환경적인 게 아이들의 그 미숙한 아직 발달 중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꼼꼼히 공부를 하는 이제 분야로 나아가야지 그게 이제 온전한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맞는 코스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코스를 잡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소아과 의사와 소아정신과 전공의 과정을 더블 보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레지던트와 소아정신과 레지던트를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코스도 있고 나라마다 차이가 있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소아과 의사가 된 다음에 소아정신과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코스가 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하고 미국이 가장 이제 우리 현대의학을 주도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프로그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제너럴 사이키아트릭 레지던시를 3년을 해요. 3년? 3+2에 우리는 4+2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그러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거기에 펠로우 2년까지 하면 총 7년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교수님이 이렇게 긴 과정 속에서 왜 소아정신과를 선택하게 됐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 2년차 때 환자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 환자를 이제 만나게 돼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환자하고 인터뷰를 하고 환자 치료의 플랜을 세우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 조현병 환자한테 어린 시절 히스토리를 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조현병 환자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망상과 또 온갖 이제 머릿속에 생각의 흐름이 다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환자한테 어린 시절 히스토리를 물어봤을 때 엄청 이상한 소리를 하고 무슨 누구한테 뭐 성폭행을 당했고 뭐가 근데 이게 판타지인지 사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님이나 가족을 이제 한테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성인 환자이다 보니까 가족이 안 와요. 그 엄마는 어딘가에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 아빠는 뭐 알코올 중독자셔서 아빠는 뭐 어디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고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20대 여자 환자였는데 그래서 야, 이 환자를 치료하기가 너무 난감하다. 이제 그렇게 이 환자의 기억과 이 환자의 어린 시절 히스토리가
정확하지 않은 채 그냥 치료하는 거죠. 증상에 맞게 대증적으로. 근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너무 여러 차례 이제 하다 보니까 꼭 조현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성인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 환자의 어린 시절을 내가 직접 들여다보고 싶다. 하나하나. 처음 이렇게까지 오기 전부터 처음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또 그 시점으로 내려가서 내가 개입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실이 지금 현재 소환이 돼서 기억이 소환이 제대로 돼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미 so what?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쵸. 이미 이제 조현병, 조울병, 우울증, 중증, 주요 우울장애 다 됐는데 약물 치료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가족의 뭐 문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족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뭐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형제는 다들 뭐 한 명은 연락이 안 되고 다 자기 살기 바빠서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성인이 됐을 때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교정 가능한 연령에서 그 아이를 가족 치료도 하고 또 놀이 치료도 하고 발달학적 어떤 그런 궤도가 수정이 가능한 그런 연령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중증 그런 반복해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이런 만성정신장애 환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어서 소아정신의학을 우리가 소아정신과 의사들끼리는 감히 예방의학이라고 말하자. 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생긴 이후의 치료가 아니라 생기기 전부터 치료를 시작하자. 미리 어울리 시그널을 발견해서 그걸 조금만 도와줘. 우리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진짜 보면 병이 아직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조금 어떤 신호 같은 것들, 어떤 엄마하고 아이의 갈등, 그리고 병이 완전히 꽃봉오리가 활짝 피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일찍 환경적 개입을 해주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람이 훨씬 있죠. 이미 약물 치료 밖에는 없는 그런 병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니까 조금 더 환경 개선이 아이들을 훨씬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플렉서블한 상태에서 오는 거니까 더 그런 좀 보람도 그렇군요. 있고 재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크게 봤을 때 환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순간이네요. 조금만 틀어도 이렇게 변하니까. 그렇죠. 궤도가 여기서는 이 차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궤도가 확 수정이 돼버리고 부모도 아이를 계속 키우는 방법을 의사한테 이제 배우면서 부모도 삶의 질이 바뀌어요. 소아정신과 의사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를 치료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부모와 가족을 치료하는 과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요새는 조손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노부부의 갈등, 또 뭐 할머니가 약간의 노인 우울증이 있으셔. 근데 약간의 치매 증상이 보여요. 그러면 노인 우울증도 개선시키면 할머니가 도맡아서 보는 그 가정이었다면 그 아이도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사례. 경험을 하죠. 이런 케이스를 들으니까 정신과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 드네요. 소아만 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신과를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아정신과를 서브로 그 다음에 이제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있을 의대생 분들이나 아니 의대 지방생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의대생들 강의할 때도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환자의 질환만 보지 말고 환자의 증상만 보지 말고 환자 전체를 봐라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소아정신과를 떠나서 우리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소아정신과를 할 건 아니잖아요. 소아정신과는 어쨌든 한정된 분들만 할 수 있을 터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환자가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고 의사를 불신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좀 의사한테 약간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미래에 만나게 될 우리 의대생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자가 그렇게 하는 것에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결국은 그런 까다로운 환자들을 잘 다루는 것도 결국은 의사의 몫이다. 증상만 해결하고 증상? 수술 잘 됐는데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수술은 잘 됐지만 환자는 사망하셨습니다. 그 상처만 보지 말고 그 환자의 그걸 봐라.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좋은 말씀들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의대생들에게도 또는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